안녕하세요. 오늘은 3강 자각훈련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50페이지 먼저 목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각을 통하여 자기 자신, 타인, 하나님과 만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삶의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자기를 잘 관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하고 주도적인 삶을 사는 법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자각훈련의 목표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다른 사람은 어떤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깊이 깨닫고 통찰하고, 그래서 주도적인 삶,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51쪽에 자각의 개념을 보시면, 자각이란 현재 내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이 자각입니다. 현재 나의 신체 상태 또는 내 느낌 또는 내 생각, 이것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인식하는 것, 그것이 자각의 개념입니다. 이때 내가 내 느낌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내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자기를 방어하고 나 자신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각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어하거나 회피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가 스스로 알아차리는 이것이 바로 자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욕구, 감각, 감정, 생각, 행동, 신앙과 믿음과 환경,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 또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건데요. 야곱이 참 놀라운 그 인생을 살았는데요. 야곱의 삶을 보면 참 그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그런 이제 사기꾼 야곱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가 그 평생을 산 다음에 말년에 바로 왕 앞에 갔을 때 그가 애굽 그 강대국 바로 왕 앞에서 바로 왕을 축복하는 이런 놀라운 행동을 그가 하게 되거든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바로 앞에서 이렇게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자, 내가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왕에게 축복을 하는 거죠. 원래 힘있고 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축복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은 바로 왕에게 이제 은총을 얻어서 그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지금 내려온 거거든요. 물론 요셉이 자기 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바로 왕 앞에서 자기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미미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냥 한 그 부족을 이끌고 내려온 것 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바로를 축복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제사장이라는 그 제사장으로서의 축복을 지금 바로 왕에게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가 자기 인생 여정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너무나 그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 있게 바로 왕에게 빌어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더 놀라운 것은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그 자식들에게 이제 축복 기도를 이제 해주게 되는데, 그때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앞에 이렇게 두 사람을 앉혀놓거든요. 그런데 첫째가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면은 첫째가 장자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오른손 쪽에 므낫세가 앉게 하고, 그 다음에 야곱의 왼손 쪽에 에브라임이 앉도록 이렇게 자리를 배치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때 야곱의 눈이 많이 이렇게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눈이 잘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굳이 자기의 손을 이렇게 반대로 거꾸로 놓아서 오른쪽 손이 에브라임에게, 둘째에게 가도록, 그리고 왼쪽 손이 첫째인 므낫세에게 가도록 이렇게 손을 어긋맞겨서 그 두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요셉은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반대로 해주세요. 원래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아니다, 나는 내가 빌어야 될 축복을 이렇게 빌어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야곱이 그 쌍둥이 중에 둘째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야곱이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축복하셨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가 정말 자기 욕심 때문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 삶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은 자기 조상들이 경험한 하나님보다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이 더 놀랍고 크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고백하고 있을 만큼 야곱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첫째에게 장자의 축복이 아니라 둘째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알았고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향해서 축복을 할 때에도 장자의 축복을 차자에게 이렇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야곱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야곱이 인간의 마음이 어떤지, 요셉이 어떻게 두 아들을 자기 앞에 놓을지를 벌써 다 알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또 정확히 알고 그가 행동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 그러니까 이 야곱은 정말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 모든 그 삶의 여정을 통해서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 자기가 정말 문제가 많고 욕심도 많고 실수도 많고 참 잘못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이끌어 오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각하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합해내는 이런 삶의 모습을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그 장면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각을 잘하면 이런 그 유익이 있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길로 갈 수 있고, 또 상대방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길로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2강 주도성 훈련을 할 때에도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것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때 자각이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깨닫는 자각의 힘이 없으면 주도성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자각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가? 53쪽에 보시면 첫 번째는 신체 감각 자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 신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어깨가 뻣뻣하다, 등이 뻣뻣하다 하는 것은 아하, 내가 지금 뭔가 긴장감을 느끼고 있구나. 내 신체 감각을 통해서 감정 자각까지 되는 거죠. 내 신체 감각은 지금 뭔가 긴장이 되어 있다. 내 몸이 지금 뻣뻣하다. 이런 것들을 자각하는 것이고요. 내 신체가 왜 이렇게 뻣뻣하게 굳어 있을까? 잘 찾아보니까 아하, 내 마음이 지금 긴장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까지 이제 연결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욕구 자각인데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의외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특히 우리가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너 앞으로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뭘 하고 싶니?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잘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성장 과정에서 자기의 욕구를 억압하는 것이 이제 익숙해졌기 때문에 나중에는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이런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욕구,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또 두 번째 욕구 자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 자각은 내 감정,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주로 이제 욕구와 관련돼서 감정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내 욕구가 채워지면 행복한 감정, 좋은 감정이 느껴지겠죠. 그러나 내 욕구가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어떤 반대에 부딪히거나 했을 때에는 뭔가 불쾌한 감정을 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좋은 감정,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그 행동이나 그 사고나 어떤 그런 상황들을 계속 더 반복을 하고 싶어질 것이고, 불쾌한 감정, 안 좋은 감정을 느끼면 그런 말이나 어떤 상황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쪽으로 계속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부가 이제 가족과 함께 주일 아침에 이제 교회를 옵니다. 그런데 교회를 올 때 느껴지는 감정이 좋은 감정이면 계속해서 교회를 오고 싶어지겠죠. 그런데 교회 올 때마다 아침에 싸워.
부부가 싸우고 또 자녀와 싸우고 교회 올 때마다 전쟁을 치르면서 교회를 오게 되면 교회 오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주는 것으로 스스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교회 오는 것이 점점 싫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엄마인 나는 내 신앙 때문에 무조건 교회를 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식이나 혹은 내 배우자가 그렇게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다 하면 감정이 안 좋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을 점점 싫어할 수밖에 없고 회피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감정 자각, 내가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환경 자각입니다. 자, 환경 자각은 내 주변에 지금 요즘에 이제 봄에 한참 벚꽃이 막 피었다가 이제 뭐 다 졌죠. 그런데 내가 지금 어떤 깊은 고민에 빠져 있거나 어떤 상태가 안 좋거나 상황이 안 좋은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 꽃이 아무리 흐드러지게 피어도 그 꽃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꽃이 피었는지 졌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환경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황 자각. 환경하고 비슷하지만 상황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이 분위기를 알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건데요. 예를 들면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혹은 나에 대해서 호의적인지 아니면 호의적이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자각을 해야 알아차려야 나의 행동이나 어떤 선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반대로 인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다들 나를 좋아해 이렇게 생각해서 막 이제 앞에 나서기도 하고 이러면 그 꼴이 얼마나 우스워지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저도 예전에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떤 모임에 이제 늦었는데 문을 탁 열고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이 막 웃는 거예요. 그 전에 웃는 소리가 안 들었는데 내가 문을 여는 순간 사람들이 깔깔깔깔 웃는 소리가 탁 들릴 때 그때 이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뭔가 나에 대해서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웃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막 웃다가 딱 웃음을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뜨끔하는 마음이 들면서 나를 비웃다가 내가 들어오니까 웃음을 멈추는구나. 이제 이렇게 상황을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제 자각을 하는 거죠. 사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봐야지 아는 건데 그냥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다고 상황을 자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면 그냥 화를 내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싫고 피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날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단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관계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내가 상황을 어떻게 자각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내적인 힘의 자각인데요.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있는가, 그런 용기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이제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또 내가 어떤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는 경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적극적으로 잘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를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릴 때는 내가 뭐 이렇게 힘이 없거나 혹은 눌려 살거나 또는 뭐 이렇게 과잉보호로 인해서 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렸을 때는 내가 주도적으로 내 능력을 잘 쓰지 못했다 하더라도 현재 어른이 되어서는 내가 실제로 직장에서 일을 잘하고 있고 또 가정에서도 관계를 잘하고 있고 별 문제가 없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의 내적인 힘이 없다라고 자각을 하는, 생각을 하는,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과거에 못했던 거지 현재는 잘하고 있구나, 문제가 없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때 자기의 힘을 잘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접촉 경계 혼란 자각. 좀 말이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경계선을 잘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너의 감정과 나의 감정은 다르다 하는 것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성적표를 딱 받아왔는데 성적이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엄마의 자존감이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괜히 자식한테 화를 내게 되고 아니면 스스로 우울 모드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뭐냐? 접촉 경계에 혼란이 온 거예요. 자녀와 나는 분명히 다른 인격체인데 이 아이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고 이 아이의 실패가 나의 실패인 것으로 내가 스스로 오해하는 거죠. 이것이 다르다 하는 것을 이걸 분리시킬 수 있어야 인격적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자녀를 인격적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임에서 혹은 뭐 어떤 관계에서 내가 친한 사람, 나하고 아주 마음이 잘 맞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제3자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같이 기분이 나빠지고 같이 이 사람이 위축되면 나도 괜히 기가 죽고 이런 느낌, 같이 느끼고 같이 뭔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이런 그 접촉 경계 혼란, 이것을 깨지 않으면 내가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아, 내가 이 사람하고 친밀하기 때문에 내가 같이 느끼고 있구나. 내가 그럴 필요가 없지. 내가 맞설 것은 맞설 수 있고 이 사람이 위축된다고 해서 나까지 위축될 필요가 없는데 하고 정신을 차리고 내가 행동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8번째, 사고 패턴의 자각인데요. 이것은 생각을 내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생각의 패턴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모든 것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긍정적인 사람은 또 긍정적인 생각을 늘 하고, 이렇게 어떤 고정된 사고 패턴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는데 이것을 분명하게 자각할 때 내가 고칠 수가 있고 혹은 긍정적인 사고로 내 삶을 잘 세워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부정적인 사고 패턴의 예가 그 책의 56쪽에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열심히 해봤자 결과는 뻔해. 어차피 나는 안 될 거야. 사람들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나는 별로 매력이 없어. 내가 하는 일은 제대로 된 적이 없어. 심지어 사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열심히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이런 부정적인 사고, 또 허무주의적인 사고, 이런 생각들을 아하, 내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려야만 그 생각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객관적으로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 생각에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9번째는 행동 패턴의 자각인데요. 생각이 내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자기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기껏 그 연애를 잘하고 제가 이제 남자친구를 사귀었다. 그러면은 남자랑 잘 사귀다가 관계가 좋아지면 이상하게 관계를 끊어버리는 이런 행동 패턴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리더에 대해서 늘 들이받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신뢰가 쌓일 듯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리더에 대해서 공격하고 부정적인 것을 자꾸 얘기하고 그래서 리더에게 미움을 받고 그래서 그 집단에서 자의반 타의반 쫓겨나거나 나가거나 이런 쿠데타를 일으키는 이런 일들을 하는 행동 패턴이 또 있거든요. 자, 여러 가지 행동 패턴이 있는데 이게 내가 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런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릴 때 그 행동의 원인을 찾고 행동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어떻게 느끼는지, 또 내 주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잘 인식해야만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속에서 내가 주도적인 선택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7쪽, 그래서 자각의 예를 보면, 자, 첫 번째 영적인 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영적인 분명한 자각을 가지고 그 순종을 선택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아이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하는 분명한 영적인 자각을 가지고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다 하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이제 영적인 자각이고요. 두 번째, 신체 감각 자각.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그 사례는 어떤 분이 오랫동안 그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을 늘 이렇게 누르고 억압하고 참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항상 몸이 긴장이 되어 있는 것을 자각하게 된 거죠. 아, 내가 늘 이렇게 뭔가 몸이 긴장되어 있고 몸이 힘들고 시어머니만 오시면 몸이 좀 어디가 아프기도 하고 좀 이렇게 뻣뻣해지고 목이 뻣뻣해지고 이렇구나 하는 것을 이제 자각할 때 아, 내가 어머니에 대한 이 미움의 감정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내 신체가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욕구 자각. 어떤 분이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추운 거, 또 배고픈 거 이런 걸 늘 참고 살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고 익숙해져서 지금은 살만한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일하면서 식사를 거르거나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는 거죠. 오랜 시간 동안에 식사를 참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지금은 배가 고픈 것을 잘 느끼지 못하는 이 식욕, 그 욕구를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건강이 안 좋아지겠죠. 자, 그래서 이런 자신의 욕구를 이제 깨닫는 것, 이것이 욕구 자각이고요. 그 다음에 감정 자각은 어릴 때 부모가 항상 나를 과잉보호한 거예요. 그래서 과잉보호는 뭡니까? 내가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나 대신 모든 걸 다 선택해주고 모든 걸 다 처리해주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나에게는 선택할 자유도 없고 그 다음에 내가 무능력해지는 거죠. 내가 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점 더 나는 무능력하구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렇게 어린 시절을 쭉 살아왔는데 성인이 된 다음에 그냥 막연하게 그 엄마에 대한 분노가 그냥 마음속에서 이렇게 자꾸 치밀어 오르는 거죠. 왠지 모르겠는데 엄마를 보면 기분이 나쁘고 엄마랑 얘기하다 보면 화가 나고 이런 것들이 감정이 자각이 되는 거예요. 분노가 자각이 되면서 아, 이 분노가 어디에서 왔구나. 어릴 때 과잉보호로 인해서 내가 눌려서 살은 것 때문에 엄마에 대한 이 속상함이 지금 분노로 나타나고 있구나 하고 자기 감정을 자각하게 될 때 자기를 바꿔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환경 자각. 어떤 분이 몇 달 동안 이제 실직 상태에 있으면서 이제 구직 활동을 하는데 늘 이제 헛걸음을 치는 거죠. 면접 보러 갔다 왔는데 떨어졌어요. 그럼 무슨 뭐 옆에 꽃이 아무리 피어 있은들 그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전혀 보이지 않는. 그래서 계속해서 우울하고 어떤 시리에 빠져 있는 기분이 안 좋은 디프레스된 상태로 계속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때 아하, 지금 내 환경이 어떠한가? 나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나 참 꽃이 아름답구나. 그것을 내가 자각할 때 내 눈이 이제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조금 위로를 얻고 좀 리프레시할 수 있는, 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이 환경 자각을 통해서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상황 자각. 박 집사님은 어릴 때 계모에게 맨날 이제 혼나면서 사는 거예요. 계모가 뭐 조금만 잘못하면 야단치고 막 화를 불같이 내고. 자, 그래서 성인이 되었는데도 나이 많은 여자를 보면 그냥 주눅이 들고 무섭고 그 앞에 가면은 뭔가 좀 야단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직장에서 여자 상사와 관계가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뭐 여자 상사한테 가서 막 들이받느냐 그런 것도 못해요. 그냥 그 앞에서 괜히 기가 죽고 두렵고 무섭고 그 앞에 가고 싶지 않은. 자,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그럴 때 상황 자각을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아, 내가 계모에게 늘 꾸지람을 들은 것은 어렸을 때고 그때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꾸중을 들은 것이고 지금은 내가 성인으로서 당당하게 내가 맞설 수 있고 내 의견을 얘기할 수 있지. 내가 어린아이가 아니지 하고 그 상황을 새롭게 인식할 때 여성 상사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일곱 번째는 사고 자각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새신자인 홍자매는 자주 우울해지고 막연히 불안하다. 자, 그런데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마음속에서 들리는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너를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너한테 칭찬해도 다 그냥 입에 발린 말이야. 너를 좋아해서 하는 말이 아니야. 이런 것들이 자기 생각에 늘 울려 퍼지는 거예요. 자, 네가 잘해서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이지 않으면 저 사람들은 다
너를 떠나갈 거야. 너에게 등을 돌릴 거야. 이런 생각이 마치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늘 불안하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아하, 내 안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자각을 해야, 그 생각을 알아차려야 이 생각이 합리적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버릴 건지 말 건지 내가 선택을 하고 그것을 해결해 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8번째, 행동 자각. 정자매는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남자 형제들과 심한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었는데 남자들하고 교제하다가 어느 정도 가까워지면 관계를 끊는 거예요. 몰랐는데 여러분 되풀이한 다음에 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관계가 좋아질만 하면 자기가 관계를 끊어버리는구나 하는 행동 패턴을 자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게 어디서부터 왔을까 생각해 보니, 내가 어렸을 때 이 오빠들 또 남동생과 이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왔기 때문에 남자들에 대한 또래 비슷하잖아요. 교제하는 사람들은 뭐 나이가 조금 위아래 뭐 이러겠죠. 비슷한 또래의 남자들에 대한 경쟁심, 그 다음에 뭔가 그 사람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복수심,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구나 하는 것들을 통찰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 통찰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행동 자각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9번째, 내적 힘을 자각하는 건데요. 박형제는 아버지의 과잉보호를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자립심이 부족하고 자신감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심리치료를 통해서 아하, 내 안에 자립할 수 있는 힘이 있구나, 그거를 자각했을 때 과잉보호의 그 덫에서 스스로 벗어나서 자기의 힘과 능력을 잘 사용하면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행동하는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자각하는 만큼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각하지 못하면 바꿀 수 없고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60쪽 자각의 유익. 자, 자각은 어떤 유익이 있는가? 첫 번째, 그래서 자각이 이루어지는 영역만큼 자기 통제력이 만들어지고 내가 통제를 할 수 있는 거죠.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두 번째는 인생과 우주, 삶과 역사를 보는 그 시각이 열려지는 거예요. 자각을 할 수 있어야 내 자신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고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사건들,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조절이 가능하게 되어서 삶 속에 덕과 인격, 그리고 아름다움과 멋을 추구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아름답게 잘 세워갈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살아갈 때 네 번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로서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자각이 되지 않으면 참 그거는 늘 다른 사람에게 또는 어떤 상황에 질질 끌려다니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61쪽 자각의 필요성. 자, 자각을 할 수 있어야 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기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깨닫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고, 또 너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게 또 그런 것만은 아니야 하고 긍정적인 면을 또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낙심하거나 시리에 빠지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자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참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을 때 인생이 자신감이 생기고요. 어떤 목표와 사명의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세상이 나를 무시하고 나도 나를 무시한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나는 너무나 존귀한 인생이다 하는 것을 자각할 수가 있고, 그럴 때 우리가 고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죠. 또 다른 사람도 고귀하게 우리가 보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겸손과 용기를 주는 자각의 언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 재미난 이야기에 이런 이제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아주 뛰어난 그 보석 세공인, 보석을 이렇게 다듬는 그 사람을 불러서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를 위해서 반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글귀를 새겨 넣어라.
어떤 글귀냐? 그 글귀는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어떤 위대한 일을 성취했을 때 그 반지의 글귀를 보고 우쭐해하지 않도록 더 겸손해질 수 있도록 각성할 수 있는 그런 글귀. 또 반대로 내가 인간으로서 어떤 견디기 힘든 슬픔이나 고통을 만났을 때 그 글귀를 보고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을 그 반지에다가 써 넣어라. 그런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석 세공인이 보석을 예쁘게 잘 만들긴 했는데 어떤 글귀를 넣어야 될지 너무 고민이 되어서 고민을 하다가 솔로몬 왕자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솔로몬 왕자가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죠. 이건 역시 곧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말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왕이 승리의 순간에 이 글귀를 보면 자만심이 곧 가라앉게 될 것이다. 이 승리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죠? 또 낙심 중에 있다면 그 글귀를 보고 이내 표정이 밝아질 것이다. 그렇죠? 이 고통도 곧 지나가리라. 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 말을 적용한다면 우리가 뭐 절제하지 못할 만큼 막 기뻐하고 교만할 일도 없고, 또 반대로 어떤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그리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또 나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해주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잘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활동. 첫 번째 활동은 자각 표현 연습입니다. 자각 표현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각한 것을 자각의 말로 표현하는 것을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거는 제3자적인 객관적인 시각으로 말을 하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면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자각합니다. 나는 지금 어깨가 무척 딱딱해져 있는 것을 자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어깨가 너무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관적으로 내 느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내가 나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3자적 시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또는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느낍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싶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각의 언어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보시면 신체 자각에 나는 공부할 때 신체가 긴장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자각합니다. 왜 이렇게 긴장하고 있나 살펴봤더니 공부를 잘해서 인정받고 싶은데 잘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몹시 긴장하고 있는 나를 자각합니다. 긴장하고 있는 나를 느낍니다. 그럴 때 긴장에 압도되지 않고 내가 지금 상태가 그렇구나 하고 나를 객관적으로 보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각 표현 연습을 하는데요.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자각의 예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내가 자각이 지금 현재 자각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자각의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64쪽 욕구 자각 연습. 여러 가지 자각 중에서 그래도 조금 쉬운 거,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 욕구를 자각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뭐가 하고 싶은지, 뭐가 먹고 싶은지,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아야 내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있는데, 이게 욕구가 막연하고 구체적이지 않으면 충족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욕구가 만족이 안 되니까 행복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욕구를 자각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두루뭉실하는 게 이런 겁니다. 나는 사랑받기를 원한다. 나는 존경받기를 원한다. 나는 성공하고 싶다. 이거는 조금 덜 구체적입니다. 이거를 좀 더 구체적인 욕구 자각으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자, 나는 신체적으로 피곤하여 쉬고 싶어하는 나를 자각합니다. 쉬고 싶은 거죠. 쉬고 싶은 나를 자각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조금 쉬어주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많지 않으면 최소 10분, 20분, 30분이라도 잠깐 쉬고 나면 다시 힘을 얻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할 수가 있거든요. 또 나는 분노로 인해서 몸이 떨리는 것을 느낍니다. 감정 자각이죠. 근데 분노로 인해서 몸이 떨릴 만큼 내가 지금 뭔가 굉장히 속이 상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또는 나는 선생님께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깨닫습니다. 그냥 인정받고 싶다가 아니라 선생님, 구체적인 대상이 있는 거죠. 내가 뭐 공부를 잘해서 선생님께 인정받고 싶다.
요번에 시험을 잘 봐서 우리 엄마에게 인정받고 싶다. 이런 욕구를 내가 깨닫습니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지금 내 욕구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각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자각 훈련 여기까지 마무리하는데요. 자각은 참 쉽지 않습니다. 생각해야 되고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연습을, 노력을 해야 되고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됩니다. 그러나 자각하는 만큼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고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내가 가지게 됩니다. 꼭 이 훈련을 잘 하셔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